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5과목 심리상담 챕터 5 특수문제별 상담 유형 1. 학습문제 상담 1. 학습문제의 기본 특징 1. 청소년 학습문제에 대한 이해 1. 학교 관련 문제 기억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의 위치와 시설, 학생 수의 과다 현상, 그리고 남녀공학 등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과 불편, 애로사항 등이다. 니은 학교의 심리적 환경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주위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학교 적응이 어려우며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규율이나 제약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디귿 학교 활동에 대한 불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수업, 자율학습, 과제물, 부과, 동아리, 특별활동, 극기훈련 등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이다. 리을 학교 자체에 대한 불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기가 속한 학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거나 그로 인해 열등감을 갖는 경우이다. 미음 학교 생활에 대한 의미, 흥미, 결여 학교 생활 자체,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이나 또래관계 등에 대해 의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증과 회의를 느끼는 경우이다. 비읍 학교 거부 다양한 학교 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인한 등교 거부나 잠재되어 있는 학교 공포증 등의 경우이다. 2. 학습 및 성적 문제, 기억, 실험 불안, 시험에 따른 불안감과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다. 니은 학습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문,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을 갖는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반감이나 반발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디귿, 집중력 부족, 주의 산만, 잡념 등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이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리을, 성적 저하 및 저조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이로 인해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이다. 미음, 학습 방법 문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습함으로써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비읍, 학습에 대한 반감, 학습 자체를 싫어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시옷, 성적의 불만족,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결과가 좋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이다. 이응, 능력 부족, 실제 능력, 즉 지능이나 기억력이 낮거나 부족하여 이로 인해 학습이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지읒, 학습 습관 미형성, 학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체계적인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치읓, 동기 부족,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이다. 키읔, 성적에 대한 집착 또는 성적으로 인한 관계에서의 문제, 학습의 질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는 양적인 결과, 즉 점수와 성적에 얽매여서 그로 인해 경쟁심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경우이다. 2. 청소년 학습 문제에 관련 요인 1. 인지적 요인, 기억 청소년의 학습 문제는 지능, 학업 기초능력, 과목별 선행학습 수준 같은 인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니은 지능은 학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학습 속도가 부진한 청소년 내담자들의 학업 곤란 원인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디귿 학업 기초 능력은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다. 리을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소년이 각 과목별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이 점차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학습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점차적으로 심해진 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의 결손이 누적되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의적 요인, 기억, 청소년의 학습 문제와 관련된 정의적 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 자아 개념, 정서적 갈등과 불안 수준 등을 줄 수 있다. 니은 학습자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기와 흥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귿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각하는가 하는 자아 개념이다. 더 알아보기, 자아 개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느낌 등을 의미한다. 리을, 성적이 저조한 경우 정서적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음, 또한 일반적인 성취 및 시험과 관련된 청소년 내담자의 불안 수준을 파악하여 돕는 것도 상담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3. 학습 방법적 요인, 기억, 학습 방법 및 전략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니은, 학습 방법의 파악,
A. 학습 방법은 학교에서의 학습 방법과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B. 전반적인 주의 집중 전략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트 작성과 수업 요령, 시험 준비 및 응시 요령, 전 과목의 공통적인 교과서 학습 전략과 각 과목별로 독특한 학습 전략, 요점 정리 전략, 시간 관리 및 활용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디귿. 상담자는 각 과목별로 또는 전반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학습 방법 및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환경적 요인, 니은. 학습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 및 또래,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등이 있다. 니은. 가정의 물리적, 구조적, 과정적 환경이 어떠하며 그러한 환경들이 청소년의 학습을 방해 또는 증진시키고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구조적, 과정적 환경은 어떠한지, 또래 환경은 어떠하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학습 문제의 개입과 상담. 2. 학습 동기 유발. 1.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즉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2. 학습 동기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학습 목표를 향하여 학습하게 하는 학습자의 모든 심리적인 상태로서 학습활동 전개에 있어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유기체의 내적인 힘을 말한다. 3.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은 보상의 유형에 따라 호기심이나 성취감과 같은 행동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내적 보상에 의한 내재적 동기와 학습 결과 확인, 상과 벌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외적 보상에 의한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 4. 상담자는 대상과 상황에 부합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적절히 활용하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시간 관리. 1. 시간 관리란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간 사용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기술이다. 2. 학습에 사용된 시간의 총량보다는 효과적인 시간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 3.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사용 실태 평가, 시간 사용 계획, 시간 사용 반성 등의 기술을 순서적으로 적용하면 도움이 된다. 3. 집중력 향상 전략. 1.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위한 준비, 이완 전략, 초점적 주의 집중의 3단계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집중을 위한 준비, 기억, 환경적인 계획과 준비, 조명 상태, 안락함, 일정한 장소 등. 니은. 개인적인 계획과 준비, 피로나 배고픔 제거,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선택 등. 디귿. 과제와 관련된 계획과 준비, 학습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 공부 시간 및 범위 결정, 복습 및 예습 등. 3. 이완 전략.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되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예. 명상이나 호흡하기, 점진적 이완 훈련 등과 같은 전략 등. 4. 초점적 주의 집중. 공부가 재미없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할 수 없다면 어떠한 학습 전략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긍정적인 자기 모습 그리기, 자신과 이야기하기, 적극적인 질문하기,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학습 목표 설정하기 등. 4. 인지적 학습 전략. 1. 시연 전략, 기억. 학습 중에 제시되는 여러 항목을 능동적으로 외우거나 따라 읽는 것으로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기, 그대로 옮겨쓰기,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기 등이 있다. 니은. 이런 시연 활동을 통해 단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이 중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자료를 장기 기억의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성을 높이도록 도와준다. 2. 정교화 전략. 학습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전략이다. 예. 심상 형성 전략, 노점 요약, 기억하기, 질의응답하기 등. 3. 조직화 전략. 학습할 내용이나 목록을 유목화, 계열화하여 학습할 개념을 묶거나 순서화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밝히는 전략이다. 4. 초인지 학습 전략. 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평가하는 실행적 전략이다. 예. 계획 수립과 자기 점검 등의 전략. 2. 성문제 상담. 1.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이해. 1. 청소년 성문제의 특성. 1. 청소년은 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2. 성을 단편적인 성행위로 인식한다. 3. 성별에 따라 성인식의 차이를 보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식을 갖는다. 4. 성충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5. 신체 접촉에 민감하다. 2. 청소년 성문화의 특징. 1. 청소년 성문화는 이분법적 성문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많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2. 또래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3. 남녀유별 문화의 특징을 보인다. 4.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모방하는 문화이다. 2. 청소년 성문제의 관련 요인 1.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 1.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 및 호르몬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응 전략 등으로 인해 성적 태도와 행동상의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2.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호르몬 분비의 급증과 성욕을 통괄하는 뇌의 기관의 이상을 청소년 성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3.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청소년기의 성문제 행동을 이전의 무의식적 컴플렉스의 미해결로 인한 성적 고착으로 본다. 4. 사회학습적 접근에서는 청소년들의 성문제 행동은 다른 유형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 같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2. 청소년 성문제의 영향 1. 정서적 영향 기억, 청소년 성문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정서적 영향 중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좌절감이나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가장 크다고 한다. 니은, 자위행위는 양가 감정을 유발하여 유능감과 동시에 죄책감 및 자기 혐오 등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디귿, 음란물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보다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성충동과 성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리을, 성관계나 성폭력 같은 보다 극단적인 성문제 행동의 결과로 인해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이후의 경험에 대한 공포 등을 경험한다. 2. 인지적 영향 기억, 청소년들은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에 성적 환상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환상은 성적 대상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물화 경향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니은,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은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디귿,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성문제 행동은 자아개념의 변화 및 자아존중감 상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행동적 영향, 기억, 음란물 탐닉이나 성매매 참여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로 인하여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립하는 가출과 성산업 유입의 경우 더욱 심해진다. 니은, 음란물 접촉 청소년들은 성행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성관계, 자위행위, 성비행 개입의 비율이 높아진다. 3. 청소년 성문제의 개입과 상담 1. 청소년 성상담의 개념 1.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가치와 성윤리를 확립해서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활동이다. 2. 청소년 성상담은 단순히 성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태도나 성의식의 변화를 통해 수정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2. 청소년 성상담의 목표 1. 성에 대한 존엄성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신체 발달, 자위행위, 임신, 피임 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지식을 습득한다. 3. 성과 관련된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명료화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인지한다. 4. 성적 의사결정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3. 청소년 성상담자의 자질 1.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성 실태에 대한 현실 검증과 현실 수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3. 성과 관련된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상담자 자신의 성적 태도와 가치관을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성 상담의 일반적 지침 1. 성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태도 인식, 기억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성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니은, 성적 욕구에 대한 반응 양식은 도덕관, 성역할, 성행동, 거부와 수용, 절제와 인내, 타인의 성적 접근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개방적인 의사소통, 기억.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에 관련된 불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생각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니은, 성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상담은 개방성, 침착성, 솔직성 등을 필요로 한다. 디귿, 성에 관한 용어의 사용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내담자의 성 지식에 관한 가정, 기억.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가 성과 성적 욕구, 특히 이성의 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니은, 상담자는 성급한 경험 내용과 바람직하고 올바른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4. 상담자의 성 지식. 상담자는 성에 관한 올바르고 기본적인 성 지식을 가져야 한다. 5. 전문가에게 의뢰. 상담자는 성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는 상담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6. 내담자의 회피적인 태도의 처리. 성문제에 관한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숨기고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 상담자의 능력이나 태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위장적인 태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5. 성폭력 피해 상담의 상담 원리. 1. 상담자의 첫 단계 목표는 신뢰관계 형성, 우선적 관심사 처리, 지속적 상담 준비이다. 2. 상담자 자신이 가진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자각하고 올바른 태도로 수정한다. 3.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수용하고 반영해주며 진지한 관심을 전달한다. 4.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에 대한 지식을 섣불리 가정하거나 짐작하지 말고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5.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 패배적 사고방식과 언어 표현을 깨닫게 해주고 성폭력 피해가 내담자의 책임이 아니며 가치가 손상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6. 상담자는 피해자가 취해야 할 역할 행동을 검토함으로써 필요한 대인관계를 익히도록 돕는다. 7. 피해 상황을 직면시키며 접근하고자 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 분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감정 폭발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알려야 하며 내담자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분노감을 자기 성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켜준다. 더 알아보기.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초기 단계 시 유의사항. 1.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솔직히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러한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성폭력 피해가 없다고 계속 부정하면 이를 일단 수용하며 언제든지 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거나 지적해주기보다는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주어 내담자가 현재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상담자는 내담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치료 관계 형성에 힘쓴다. 4.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5.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족 상황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합병증 등을 파악해야 한다. 6. 성상담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성문제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2. 성문제 상담 장면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성문제나 성문제 상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비행 청소년 상담. 1.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한 이해. 1. 보편화. 1.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 일반적인 비행 행동에는 돈 내기, 도박, 음란, 서적, 소지, 컨닝 등이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경험한다. 3. 이외에도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 음란 비디오 관람 등의 지휘 비행과 다른 사람의 물건 파괴, 폭력, 가출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집단화. 1.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화 형상은 청소년 비행의 집단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은 혼자가 아니라 집단을 형성해서 활동한다. 3. 이와 같이 조직적인 비행 집단을 형성해서 금품 갈취, 집단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약물 사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3. 누범화. 1. 전체 소년 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전과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누범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소년 범죄자가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최초 범죄 연령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대체로 어릴수록 범죄 횟수가 많다. 2. 청소년 비행 문제와 관련된 요인. 1. 낮은 자기 통제감. 1. 낮은 자기 통제감은 반항, 충동 조절 결핍, 공격성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2. 자기 통제감이 낮은 개인은 비행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3. 낮은 자기 통제감과 관련된 성격 특성은 약물 사용, 비행, 학업 중단, 낮은 학업 성취도, 정신장애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 행동을 예측한다. 2. 가족의 기능. 1. 부모 양육 태도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비행 행동과 관련된다. 2. 느슨하거나 무관심하며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를 비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3. 가족원 간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의 부재, 가족 해체, 수동성과 방치, 가족 여가 시간의 부족, 자녀의 또래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 자녀의 소재에 대한 무관심, 가정폭력 등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가족 요인이다. 3. 학업 성취도와 학교에 대한 태도. 1. 학업 실패는 약물 사용, 음주, 10대 미혼모, 학교 중독 탈락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
2. 진학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 학교 생활에 소극적이고 학교를 싫어하거나 교사나 또래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4. 비행 또래 집단과의 교류 1. 비행에 관여하는 또래 친구와 접촉할 때 일탈 행동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비행 청소년은 주위 또래 집단에게 보상과 처벌을 통해 특정 행동을 모방하도록 강요하고 그 행동을 강화한다. 3. 또래에 의한 집단 따돌림은 비행 청소년의 일탈 행동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5. 환경적 억제 요인 1. 환경 내의 요인이 비행 행동을 조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2. 특정 행동에 대한 규범이 분명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지하는 환경 안에서 성장할 때 비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3.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학교 환경 안에서 언제든지 약물을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개인 또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청소년 비행 문제의 개입과 상담 1. 가정에서의 예방 및 개입 전략 1.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부모가 미리 비행의 조짐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효과적이다. 2. 상담자가 부모에게 자녀를 효율적으로 휴닉하면서 가정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며 비행 청소년에게는 비행 또래 집단과의 접촉을 끊고 친사회적 성향의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조력한다. 3. 청소년의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부모를 통한 개입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보다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강화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일관되게 보상을 주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비행 행동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학교에서의 예방 및 개입 전략 1. 학교에서는 교내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학생의 자기통제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이와 함께 협동학습, 갈등 해결 중재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적 개입도 효과적이다. 3.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및 개입 전략 1. 학교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학교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모집하여 교육시킬 경우 지역사회 단체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이들 지역사회 단체가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학교, 종교단체, 청소년 기관, 경찰과의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4. 교정 상담 전략 1.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재활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의 처리 과정은 순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형벌보다는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은 일반적으로 교정기관 상담과 지역사회 상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억 교정기관 내 상담 서비스는 훈련 학교, 병원,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니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상담은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 청소년 상담소, 지역사회 복지관 상담실, 청소년 쉼터 상담실 등에서 상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진로 상담 1. 청소년 진로 문제에 대한 이해 1. 진로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모든 일, 즉 자신의 교육, 직업, 결혼, 가정, 생활, 자녀 양육, 노후 생활 등 삶의 선택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2. 이중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자기 자신, 직업 환경, 의사결정 기술 부족 등으로 많은 장애와 갈등을 겪는다. 4.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들을 보면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과 선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5.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과 성격, 신체적 조건, 개인의 가치관에 알맞은 진학,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진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탐색 과정을 통하여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확고한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적절한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 6. 진로 상담의 핵심적인 개념들로는 선택과 의사결정, 전반적인 인간 발달, 취업 정보, 직업에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진로 상담자는 가정과 학교 내의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 개념을 구체화하고 일의 세계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하며 진로 교육 수립을 위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7. 합리적인 진로 의식의 함량과 진로 계획,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포부와 능력, 여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성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1. 자신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 증진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므로 자기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2.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일과 직업 세계의 다양한 측면과 변화 양상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진로 지도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진로 지도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조력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4.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양.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에서는 정보 제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내담자가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단순하게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해야 하지만 내담자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해야 한다. 5.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 진로 지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3. 진로 상담의 관련 요인 1. 개인적 특성 1.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지능, 적성, 흥미, 성격,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적 특성이다. 2. 지능은 직업적 성격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이다. 3. 적성은 어떤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 능력과 소질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로 선택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심리적 특성이다. 4. 흥미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타고난 능력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성격은 개인의 자아개념, 가치관, 욕구, 대인관계 등의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 6. 신체적 조건 또한 적성, 흥미, 인성 등과 함께 직업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2. 환경적 요인 1.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요인에는 가정 환경, 직업 조건 등이 있다. 2. 가정 환경이란 가족 구성원 중 본인의 위치,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의 전통과 종교,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 부모의 요구 수준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다양한 직업의 조건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보수 체제이다. 이와 함께 일의 내용과 여건 등이 자신의 이상과 적성에 맞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4. 진로 상담의 기본 원리 1.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한다. 2.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진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진로 상담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4.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야 하며 진로 발달이 진로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 5.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6. 각종 심리검사의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7. 최종 결정과 선택은 내담자가 해야 한다. 8.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5. 진로 상담 2단계 모델 1. 내담자의 목표 또는 문제의 확인, 명료화 및 구체화 단계 상담은 관계를 형성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내담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2. 내담자 목표 또는 문제의 해결 단계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상담적 개입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진로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도우며 결과를 평가하고 상담을 종결한다. 6. 진로 상담 방법 1. 개별 면담 1. 진로 상담은 생각과 동기, 명료화하기, 대안들의 탐색, 대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을 중요시하는 상담이다. 2. 정서적 지지, 감정의 배경 탐색 등은 심리치료에 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3. 진로 상담자는 진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대안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격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 문제 상담에도 전문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 2. 컴퓨터를 활용한 진로 상담. 1. 진로 정보 시스템. 각종 직업 정보와 교육 정보를 망라한 것으로 정보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이용자의 흥미나 적정 검사 점수, 교육 수준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진로 지도 시스템. 자기 탐색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청소년용 프로그램으로는 디스코버 시스템이 있다. 3.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진로 탐색 프로그램. 1. 상담자가 직접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 자기에게 가능한 직업을 조사해서 열거하고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개별적인 진로 상담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집단 상담이나 학급 단위의 수업 시간, 홈룸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5. 위기 및 자살 상담. 1. 위기 및 자살 상담의 의미 및 이론. 1. 자살의 정의. 1.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다. 2. 죽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지닌 자해 행동에 의해 유발된 죽음을 의미한다. 2. 자살의 측면. 1. 생물학적 측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의 위험성이 크다. 2. 심리적 측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결핍된 경우 자살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3. 사회적 측면. 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은 경우 자살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수록 개인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4. 국가적 인류 역사적 측면. 자살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5. 문화적 측면. 자살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 6. 영적, 가치관적 측면. 삶이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살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3. 위기 및 자살 상담의 이론, 인지치료 이론. 1. 인간은 환경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들이 유발된다. 2. 따라서 사건이나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판단했는지에 따라 반응이 결정된다. 2. 위기 및 자살 상담의 기본 지침. 1.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지치료의 구조화를 진행한다. 2. 환자를 치료에 참여시킨다. 3. 자살 위험을 평가한다. 4. 안전계획을 세운다. 5. 희망감을 전달한다. 6. 사례 개념화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3. 위기 및 자살 상담 시 고려사항. 1. 자살 관련 변인의 탐색. 1. 죽음에 대한 의지. 기여. 죽고자 하는 의지가 삶의 의지를 능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니은, 즉 현재 죽고 싶어 하는지 또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큰지에 대해 질문한다. 2. 자살 생각. 현재 자살 생각이 있는지 또는 자해의 심상이나 명령, 환청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3. 자살 계획, 기여. 자살 계획을 수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니은, 자신의 자살 의도나 구체적인 계획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내담자는 솔직하게 드러낸 내담자에 비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4. 자살 생각의 행동 지표, 기여. 치명적인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니은, 자살 시도, 방해된 시도, 실패한 시도, 비자살성 자해 행동 등에 대해 질문한다. 5. 자살 의도. 자살 의도 척도를 사용하여 이전 자살 시도의 결과로 내담자가 죽음을 기대한 정도, 도피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을 시도했는지의 여부, 시도 이후에 발견되지 않으려고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임상 상태. 1. 현재의 정신과 장애. 2. 심리행동적 요소. 3. 심각한 절망감. 특히 높은 절망감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4. 내담자가 참아내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고통. 5.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감. 6.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7. 완벽주의와 같은 역기능적 태도. 8. 자신의 가족의 부담스러운 점으로 인식. 특히 나이가 많은 내담자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 9. 초조감이나 급격한 불안, 주의 고착에 수반되는 정서 및 행동 지표. 10. 타살 생각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적, 폭력적 행동. 11. 임상 상태의 급작스러운 변화, 급격한 악화 또는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고양된 기분.
3. 활성화 사건 1.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사망 2. 대인관계 상실, 갈등 또는 적대적인 사건 3. 법적인 문제 4. 재정적 곤란, 실직, 직장 내 지위 변화 4. 치료력 1. 과거 정신과 진단 및 치료 2. 현재나 과거 치료에 대한 평가 희망을 느끼지 못했거나 양가 감정을 느꼈거나 불만족했는지의 여부 3. 치료의 비수능성 처방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회기의 불참, 비협조적